반갑습니다. 랜더스를 사랑하는 21년차 을쓰기 성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어느덧 목요일입니다. 자, 이제 어저께 드디어 어마어마한 행사를 끝냈어요. 2차 드래프트 끝났습니다. 이제 배탈 없이 드디어 잘 끝났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속으로 너무 걱정을 했는데 그 걱정의 우려가 안 일어난 만큼 그런 좋은 결과가 좀 나왔다. 우리 랜더스 입장에는 그렇게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오늘 그래서 특별히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2차 드래프트에 대한 결과 우리 랜더스 버전으로 좀 간단하게 꾸며봤고요. 그 다음에 이 2차 드래프트가 이제 앞으로 우리 랜더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즉 빛과 그림자라고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조금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엔더스피드를 쓰는 그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청라를 이제 옮기기 전에, 이사 가기 전에 과연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갈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히 우리 랜더스 소식 궁금하신 분들 많잖아요. 우리 저 성재 채널 반드시 구독을 해주시고 좋아요랑 알림은 당연히 해야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차 드래프트 결과입니다. 어저께 이제 오후 3시에 열렸던 2차 드래프트 결과가 총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키움, 두산, 기아는 하위권 3개 팀이기 때문에 5라운드 5명의 선수를 영입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고요. 롯데, KT, NC, 삼성, SSG, 하나, LG는 상위권 7개 팀이기 때문에 3명의 선수, 즉 3라운드까지 지명할 수 있는 지명권을 부여받고 2차 대표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윈나우, 즉 즉시 전력감이 필요한 팀에게는 이제 정말 이 선수들 정말 잘 갔고요. 그 다음 이제 육성이 필요한 팀에게는 육성 위주의 2차 드래프트였다. 생각보다 2차 드래프트가 굉장히 조심스러웠다. 이렇게 저는 좀 평가를 하고 싶어요. 좀 예상외로 좀 이제 많은 사이들이 있었는데, 뭐 LG 트윈스 뭐 함덕주 선수라든지 함덕주 선수, 김광규 선수가 나온다는 얘기도 있었고, 뭐 NC 같은 경우 이재학 선수, 뭐 우리 랜더스 같은 경우도 뭐 박종훈 선수, 뭐 김창평 선수, 뭐 이렇게 뭐 나온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런 선수들이 전부 다 보호가 되면서 이제 이렇게 조금 됐다는 점. 특히 이제 이 2차 드래프트를 놓고 봤을 때 최후의 승자는 하나 이글스라고 합니다. 자, 하나 이글스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즉에서 이제 안치홍과 이태양의 그 위치에 따른 그 선수들이 이제 영입이 되면서 조금은 약간 털어낼 수 있는 부분 털어냈다. 이렇게 조금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랜더스에 대해서 오늘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우리 랜더 선수는 2라운드에 KT 투수 최용준 선수, 3라운드에는 KT 내야수 문성준 선수가 뽑혔습니다. 이 두 선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기 전에 이 두 선수를 뽑은 의미가 뭐냐? 저는 이렇게 좀 정해봤습니다. 우리는 육성을 택했습니다. 육성을 택한 랜더스 투수, 그리고 내야수 유망주를 영입하다. 이렇게 좀 제목을 지어봤는데, 왜냐면 저희가 이번에 코칭 스태프를 발표하면서 1군, 2군 코치를 발표하고 6성군까지 이게 좀 발표를 했는데, 6성군 총괄이 박재상 코치로 바뀌었습니다. 바뀐 만큼 조금 이제 앞으로 이 대청라 시대를 좀 준비하는 랜더스의 입장에선 이 선수들을 조금 육성을 하겠다, 이런 의미로 좀 받아들이는 이제 이번 2차 드래프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최용준 선수와 문상준 선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최용준 선수, 문상준 선수. 자, 일단 최용준, 그는 누구인가? 최용준 선수는 2001년 12월 19일생이에요. 경남 양산에서 태어났고요. 신장은 큽니다. 192cm에 105kg. 투타는 우투우타입니다. 포지션은 이제 투수고요. 자, 학력은 이제 양산 신양초 경남중 부산공고로 나왔습니다. 입단은 이제 20년도 2차 10라운드 전체 96번 순위로 기아 타이거즈에 입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조금 많이 팀을 옮겨 다니다가 이제 KT로 조금 자리를 잡았던 선수인 것 같아요. 경력으로 봤을 때 이제 20년부터 22년까지 이제 딱히 그런 빛나는 모습들을 안 보여주다가 결국에는 방출이 됐고, 이제 잠시 독립구단인 파주 챌린저스죠. 파주 챌린저스 잠깐 있다가 이제 24년 4월 달에 KT 위주로 이제 영입이 되면서 뛰었던 선수입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요,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 시즌에 7경기 나왔다고 해요. 7경기 나와서 이제 방어도 2점대고, 특히 이제 이 선수는 이제 그 방출되기 전에는 이제 구속이 143까지 나왔던 그런 투수인데, 지금 최근에 이제 기록상으로 보자면 이제 이번 올해 기아전이었다고 해요. 6월 17일 경기에 거의 148에서 149까지 구속을 좀 높인다는 점은 조금 높게 평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최근에 이제 기사가 나온 게 있는데, 이제 그 내용을 좀 보자면, 이 내용적으로 봤을 때 이제 결국에는 조금 이승용 감독도 그렇고 경현우 코치도 그렇고 조금 구질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평가를 내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전에 이제 이따가 이제 관심 있게 좀 보다가 이 제외된 거를 이제 확인하고 곧바로 사전 조사에 들어갈 정도로 조금 이 선수에 대한 이제 그런 조금 가능성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자면 일단은 이 선수가 이제 키가 큰다는 점. 이제 투수들이 조금 와인드하고 포인트를 찍고 던질 때 조금 높은 곳에서 이제 찍어 내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장신 투수들의 장점이라고 하자면 높은 릴리스 포인트잖아요. 뻗어 나갈 때 높은 곳에 떨어지기 때문에 공이 변화구라든지 빠른 공이 조금 변화구처럼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점들을 조금 높게 평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용준 선수를 이렇게 조금 관심 있게 봤다. 저는 이렇게 조금 얘기를 들었고, 이 최용준 선수를 통해서 느끼는 점은 이 선수가 특히 선발과 농릴리프, 즉 스윙맨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스윙맨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SC 랜더스 우리 팀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지금 불펜은 웬만큼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진짜 김민, 이로운, 노경은, 조병현, 그리고 이제 곧 부상에서 돌아오는 이제 서주영 선수라든지 이제 김태경 선수도 있고요. 이제 뭐 박시후, 뭐 박기호, 그 다음에 김건수 선수까지. 김건수 선수 셋업맨 역할을 많이 해줬죠. 그런 만큼 최영준 선수도 조금 이 좀 경현우 코치의 조금 코칭을 받고 자기가 자신이 좀 역할에 대해서 좀 잘해준다면 아마도 좀 더 좋은 자원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좋은 평가를 갖고 데리고 온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최용주 선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은 문상준. 그는 누구인가? 문상준 선수는 2003년 3월 14일생입니다. 신장이 183에 80kg. 생각보다 좀 큰 키죠? 큰 키 좀 마른 체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80kg면 좀 마른 듯한 느낌을 받는 체형의 투타는 우투우타. 포지션은 내야수고요. 환경은 가동초 휘문중 휘문고입니다. 자, 대휘문 출신이에요. 자, 지명은 20년도 2차 8라운드 전체 72번 순으로 KT 위즈에 입단. 자, 이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자면, KT 위즈, 이 당시에 KT 위즈에는 이승용 감독이 조금 이제 단장도 했다가, 육성 총괄도 했다가, 타격 코치도 했다가, 뭐, 여러 가지 뭐, 멘토적인 역할을 많이 해줬던 그 시대에 뽑혔던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KT 위즈에 이제 올해까지 뛰고 내년부터 이제 랜더스로 오는 그 선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선수를 왜 뽑았냐? 이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어요. 이 선수는 특히 이제 이승용 감독의 영향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호 명단 풀리기 전부터 좀 관심을 갖던 선수인 이유가 이승용 감독이 이제 KT에서 좀 오랫동안 단장, 뭐 코칭 스태프, 뭐 여러 가지 총괄로서의 역할을 좀 하다가 이제 우리 24년도부터 랜더스를 이제 같이 이렇게 계약을 하면서 지금까지 감독으로 있는 분이신데, 조금 KT 시절 때부터 이 선수의 잠재력을 굉장히 크게 봤다는 평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뭐 1군 기록을 놓고 봤을 때 2군 기록은 딱히 없어요. 뭐 4경기 뛴 게 전부인 선수이기 때문에 딱히 없고, 2군 기록도 조금 이제 좀 약간 키우는 입장에서 좀 준수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 통산 타율이 이하 6리에 홈런 6개 정도 친 선수인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닌 현재 최근에 저희가 이슈가 하나 있잖아요. 이제 결국에는 이 선수가 내야수라는 점, 이 선수가 이제 센터, 즉 2루와 유격, 그다음에 하코너인 3루까지 좀 수비가 된다는 점이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봤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창현 선수의 플레이 코치 선언, 김창현 선수의 은퇴는 이 의미는 뭐냐면 즉 하코너의 수비가 빠진다는 의미예요.
지금 그래봤자 석정호 선수가 지금 현재 2군에 내야에 있는데 왜 이 선수를 뽑았을까 이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석정호 선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자면 조금 안정적인 핫코너를 볼 수 있는 그런 선수가 필요했는데 바로 이 선수가 문상주 선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수비력이 좋다는 평가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선수입니다. 수비력이 굉장히 좋다고 많이 받고 있는 선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아마도 이제 랜더스 입장에서는 무조건 육성을 하자 이런 의미로 이제 제2의 김상현을 만들어 보자 해서 이제 문상준 선수를 조금 이렇게 많이 관심 깊게 보고 이렇게 뽑은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의미하는 거는 뭐냐? 일단은 젊은 선수들이 육성군에 뽑혔다. 육성을 하는 선수들이 뽑혔다. 이제 육성에 뽑힌 게 아니고요. 예, 육성을 위해서 뽑았다는 거는 이제 앞으로의 이제 우리 랜더스피드의 시대보다 이제 청라도의 시대를 좀 많이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청라도의 시대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작용하는 것 같아요. 이제 어느덧 저도 이제 야구를 진짜 많이 보면서 이 문학을 많이 갔지만 이제 청라로 가는 그 시대에 맞춘 아마도 육성 지금 코칭 스태프도 발표된 거 보면 1군, 2군, 6성군 특히 6성군 총괄이 바뀌었잖아요. 박재성 코치로 바뀌었는데 그 점인 만큼 문상준 선수나 그 다음에 우리 최홍준 선수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따라갈 수 있는 선수다. 잠재력이 있는 선수다. 이 고평가를 좀 랜더스 내에서 하면서 2차 드래프트 때 이렇게 뽑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두 선수에 대한 장점 중 하나는 최홍준 선수는 군 문제를 해결했어요. 군 문제를 해결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거는 이제 문상주 선수도 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제 해결을 했다는 의미보다도 이 선수가 지명이 돼서 바로 상무로 이제 지원을 하든 현역으로 지원을 하든 이제 그런 순간들이 올 거 아니에요. 일단 최홍준 선수는 군대 면제라고 좀 이렇게 정보가 있는데 이제 면제를 받으면서 군 문제가 해결됐다는 점, 문상준 선수는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 시기가 왔다. 이 시기에 맞춰서 이제 상무도 지원을 해보고 그냥 다양하게 지원을 할 거예요. 뭐 현역을 가든 뭐를 가든 중요한 거는 현역을 가든 간에 뭐 어디를 가든 간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제 돌아오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올해 안현미 선수 사례로 이제 많이 보여줬잖아요. 안현미 선수가 치사병원에 입대를 했지만 그래도 이제 그 현역을 지내는 기간 동안에 정말 웨이팅이라든지 이제 기본적인 훈련들을 정말 잘하면서 KT의 중심 타자로 자리 잡은 만큼 문상주 선수도 이제 그런 부분 좀 보지 않을까. 이제 신장이나 체중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작은 키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제 몸집이 없는 선수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수비적인 부분이 굉장히 좋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살려서 아마도 이제 이 두 선수를 앞으로 이제 육성을 하면서 청라 시대를 준비하는 원래 랜더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한편으로 조금은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 바로 이에 따른 이제 앞으로 청라 시대에 맞추다 보니까 전 이게 좀 걱정돼요. 지금 빛은 어차피 우리가 이제 빛과 그림자의 이야기를 할 건데 빛은 어차피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육성이라는 점, 결국엔 젊은 선수를 키워서 그 선수를 이제 뭐 백업이든 중요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셋업맨이든 이렇게 만들겠다 이런 선언을 한 방면에 저는 지금 현재 랜더스의 입장을 봤을 때 굉장히 지금 2차 드래프트 이제 육성군 위주로 뽑았고 근데 하필이면 FA는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걱정이 되는 거는 우리 이제 광정 시대라고 하는 김광현 최정 시대가 이제 어느덧 끝이 보여요. 저는 진짜 야구를 보는 입장이에요.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2005년도거든요. 제가 2005년도 때 이제 최정 선수가 그때 데뷔를 했고요. 그 다음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2007년도에 김광현 선수가 데뷔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남는 이 두 선수가 결국에는 이제 많은 경기 경험과 그 다음에 이제 코칭 스태프들의 많은 멘토, 선후배들의 많은 멘토, 자신들의 이제 연습의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 랜더스를 자리 잡는 핵심 선수들을 컸다는 점. 이 두 선수의 공통점은 우승 반지가 5개예요. 5개를 같이 꼈던 선수예요. 2007년부터 2008년, 2010년, 2018년, 그다음 와이어트를 한 2022년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 끝이 보는 시점에 바로 이 육상군을 택한 랜더스는 과연 이거는 이제 문학 시대를 좀 포기하는 건가 이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아니 생각을 해보면 이게 김강현 선수가 최근에 성공전 때도 그랬고 시즌 마지막 인터뷰 때도 그랬고 굉장히 우승에 대한 그런 열망과 그 욕심들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이건 뭐냐, 자기가 비록 기량이 떨어지고 자기가 비록 못한다 하더라도 자기는 팀의 우승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는 육성군을 뽑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FA 같은 경우도 좀 최근에 뭐 박찬호 선수라든지 뭐 조수행 선수, 이제 오늘 특히 한승택 그리고 강백호 선수가 이렇게 좀 타팀으로 좀 이렇게 좀 FA 계약을 맺었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 FA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 이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이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 안타깝다는 의미가 뭐냐면, 어쨌든 간에 이제 리베팅을 해야 되는 시기는 충분히 와요. 우리 지금 현재 오태곤 선수라든지 한유섬, 특히 이제 이지영 선수, 그리고 이제 외야 쪽 이제 그 선수 세 선수들이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많이 찼고, 특히 이제 투수 쪽에서 이제 노경훈 선수가 이제 진짜 백전노장으로서 아주 회춘하고 있는 우리 노경은총 선수, 이 네 선수를 좀 놓고 봤어요. 이 선수들이 5년 10년 계속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최정 김강호 선수도 마찬가지고. 근데 마음 같아서는 진짜 50살, 60살까지 뛰었으면 좋겠어요. 이기는 그대로 진짜 매년마다 10승하고, 진짜 매년마다 20홈런 이상 치고, 중요하다 조금 클러치도 해주고, 그런 마음을 갖고 싶은데, 너무 2차 드래프트에 타팀들의 그 2차 드래프트 보면 좀 윈나우가 많잖아요. 뭐 기아 같은 경우에는 뭐 이태양 선수라든지, 그다음 뭐 삼성은 뭐 장승현, 임경 선수, 그다음에 이제 하나 같은 경우는 이제 안치홍 선수, 이렇게 조금 놓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어느덧 이제 90지라고 하죠. 이제 거의 지금 노장의 나이가 거의 이제 83년생, 이제 최홍 선수로 좀 알고, 이제 고효준 선수로 알고 있어요. 고효준 선수가 이제 나이가 좀 많고, 그다음 최홍 선수, 노경 선수 이렇게 좀 계보에 있고 최근에 이제 8위 라인 선수들이 전부 다 은퇴를 했습니다. 이제 세대가 바뀐다는 의미거든요, 점점. 세대가 바뀐다는 의미에서 이 육성군을 택했다는 점은, 일단 이 선수들이 뭐 1년 만에 터질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2, 3년, 뭐 3, 4년, 뭐 군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너무 2차 드래프트에 너무 윈나우를 조금 신경을 안 쓴 부분이 저는 솔직히 좀 아쉬워요. 이게 아쉽다는 의미는 경우에는 이제 문학에서의, 저는 개인적인 바람이 문학에서의 우리 우승 한 번 더 하자 이거거든요. 우승 한 번 더 하고 청 나가서 또 우승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는 늘 야구장을 가서 응원을 합니다. 근데 이게 솔직히 이 두 선수가 이제 어느덧 나이도 있는 만큼 어느덧 에이징이 걷는 시기가 올 거예요. 이제 에이징이 딱 보이는 시기가 오는데, 그 시기가 오기 전에 이거 충분히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정말 과연 이 육성군의 선택, 이게 뭐 트레이드 카드를 쓸 수 있는 선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우리 랜더스 소식 보자면 이제 박지원 선수라든지 이유래 선수가 이제 상무 지원을 했다는 소식들도 굉장히 많이 들려오고 있고, 이제 앞으로 남은 문학에서의 날은 이제 올해 시즌 끝났기 때문에 2년 남았단 말이에요. 따지고 2년 남았어요. 그 2년 동안에 이제 과연 우리가 한 번 또 우승하고 청라시대에 가서 또 우승을 하는 그런, 저는 꿈을 좀 바라고 있습니다. 올해 어차피 우리가 창과 방패를 있다가 창을 어마어마하게 키워가지고 결국에는 안 되는 창에서, 방패를 어마어마하게 키워서 안 되는 창을 어떻게든 방패를 다 치고 막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여줘. 어메이징한 3위를 기록했다는 점, 정규리그 3위를 기록했다는 점도 굉장히 저는 자랑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제 랜더스 프런트라든지 우리 현장 코칭 스태프들은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인가. 지금 FA도 이제 네 선수가 지금 발표됐습니다만, 지금 최근에 FA 많이 들려온 선수가 우리 팀에서 이제 이영하 선수 얘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FA 같은 경우에는 FA가 과연 우리 이영하 선수가 지금 오버페이 선에서 우리는 두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저는 굉장히 이게 좀 아쉬운 거예요. 지금 강백호 선수가 어쨌든 4년 100억에 계약이 됐단 말이에요. 4년 100억.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도 조금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안 했냐? 오버페이의 부담. 어차피 세이캡이 초과되고 있다, 써보고 있다는 성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봐야 되는데, 이거를 못 보고 있다는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게 진짜 한편으로는 팬의 입장에서는 속상해요. 우리는 여태까지 FA라는 걸 하면서 거물급을 데리고 온 적이 없어요. 좀 약간 이제 그나마 거물급이라고 하자면 이제 뭐 최주환 선수, 그 다음에 뭐 조인성, 뭐 박진만, 그리고 이제 임경환 선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넘어가자 뭐 박경원 선수, 뭐 정경배 선수 이렇게 있지만 그 이후에 지금 끊겼단 말이에요. 우리도 투자했던 투자를 하면서 육성군을 2차 드래프트를 뽑았다. 이러면 우리의 미래는 굉장히 밝고 우리의 26 시즌은 굉장히 어메이징한 시즌이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아쉽고요. 이제 저는 이제 랜더스 팬으로서 큰 바램은 여러분들 생각은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프로팀을 우리 좋아하는 야구팀을 응원하면 목표가 뭡니까? 우승입니다. 우승. 우승이라는 점을 굉장히 바라보고 하는데 일단 이 두 선수를 조금 많이 생각을 하고 2차 드래프트를 굉장히 많이 생각해 보니까 제 의견이 굉장히 많이 흥분을 했어요. 흥분을 할 수밖에 없고 한 번 더 우승해야지. 우리가 와투와 하면 뭐합니까? 또 와투와 하고 나서 그 다음 또 우승을 하면 딱 우리도 어떻게 보자면 이 구성으로도 우리도 어떻게든 이겨낼 수 있다. 어떻게든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보여진다는 게 굉장히 아쉽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프런트들이 해야 될 거는 이제 육성을 하면서 과연 내년 시즌은 이제 구상을 할 때 어떤 선수들이 과연 이렇게 활약을 해줄 것인가, 어떤 선수들이 이제 포지션을 잡고 수비를 볼 것인가, 외인은 어떻게 뽑을 것인가, 이제 이거에 대한 화두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시아 카토 타케타 슐타 선수가 오면서 조금 이 선수가 멘토적인 역할을 하면서 셋업맨이 된다는 점. 그러니까 뭐 선발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개투로도 필승조로도 갈 수 있다. 뭐 농길래프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도 일단은 우선적으로 우리 팀에서 이제 뛰는 선수들이 더 25 시즌에 아쉬웠던 건 결국에는 우리는 타잖아요. 타격 코치도 바꿔줬으니까 그 코치 따라서 조금 열심히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투수들은 경원 코치님 더 따라서 더 자신의 기량을 더 높여서 26 시즌에 더 강력한 불펜을 만든다면 우리 랜더스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고요. 그 이후에 청라시대를 생각해도 된다. 일단은 광정시대라고 제가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지만 이 시대가 끝나기 전에 저는 굉장히 우승 한 번 더 보고 싶습니다. 이 두 선수가 최근 이 사진만 봐도 아시잖아요. 500홈런 치고 둘이서 찍은 사진. 낭만이에요. 진짜. 아직까지 봐도 낭만. 2010년 김강현 선수가 한국 시리즈 우승하고 박경원 선수랑 포옹하는 장면 이후에 진짜 엄청난 낭만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낭만은 많죠. 뭐 김강민 선수가 최지훈 선수에게 이렇게 포옹하면서 포지션을 바꿔주는 장면도 되게 낭만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낭만을 지금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조금 약간 삼천포로 좀 흘러간 기분인데 그래도 어찌 보다면 앞으로의 이제 이 광정 시대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하자면 우리 랜더스 프런트도 더 움직여야 된다. 저는 이렇게 조금 메시지를 남기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이제 2차 드래프트의 결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고 그에 따른 우리의 빛과 그림자도 잠깐 얘기했습니다. 자, 현재 지금 FA 시장은 현재 지금 4호까지 나왔다는 점 여러분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정말 중요한 거는 이제 FA에서 필요한 자원들이 있다면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데리고 와서 이게 조금 약간 역할연론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특히나 더 중요한 사실은 이제 25년도 이제 11월 달도 얼마 안 남았다는 거. 우리가 25년도가 다 지나가고 나면 이제 본격적인 이제 야구에 대한 몸담금질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저는 더 이 소식에 대해서 더 곤두서서 좀 보고 그 이후에 조금 이제 외인 소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FA 이제 선수 남아있는 선수들이 과연 이제 우리 랜더스에 오는 선수가 있는가 없는가 이영호 선수 소식 이런 것도 좀 궁금해지긴 합니다. 최근에 이영호 선수의 소식은 좀 수그러들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2차 드래프트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자, 늘 언제나 여기는 열려 있어요. 저희 성재 채널 우리 랜더스를 위한 야구 팬들을 위한 채널인 만큼 좋아요, 알림, 구독은 반드시 필수로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성재는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